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699, 20이 있는데 딱 눈에 띄는 숫자가 0이실 겁니다. 예상 그대로 0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0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0을 골라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최근에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공매도가 없는 주식 빌려서 하는 투자 기법인데요. 없는 주식, 없다, 0. 이렇게 해서 약간 어거진 것 같긴 한데, 억진 것 같긴 한데 네. 0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정의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고 가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 기법을 쉽게 말해서 공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하고요. 이 종목이 실제로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해서 이 하락한 만큼의 차익분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고요. 갚을 때는 주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가령 2만 원짜리 주식을 공매도를 합니다. 이게 2만 원짜리가 19,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1,000원 정도의 지금 낙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19,000원에서 주식을 다시 되사서 주식으로 갚는다면 이 투자자는 1,000원의 순이익이 나게 되는 거겠죠. 이 방법을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안에는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 금액도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1,000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하락할 때 지금 이용하는 투자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클수록 수익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손실폭은 무한정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시로 들어드린 2만 원짜리 주식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19,999원이 하락해서 1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투자자는 19,990원의 수익금을 얻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2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간다고 한다면 8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2만 원인데 8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주가보다도 훨씬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가는 손실은 무한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공매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 체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이른바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빌리지도 않고 선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 건데 이번에 적발된 것들은 모두 다 불법 공매도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한마디로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부터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매도 주문부터 냈다고 치면요. 주가가 하락하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또 갚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손실은 누군가가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손실은 개인들이 보게 되는 구조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장부 결산 주기, 즉 거래 시점으로부터 이 거래일 안으로만 주식을 빌려 채워놓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건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전에 아침에 공매도 친 다음에 오후에 갚아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거 누가 잡을 것이냐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문제가 분명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예. 어떤 곳이 지금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일단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주호증권은 지주사 SK주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은 S에너지 등에 대해서 소유하지도 않은 매도 주문을 한마디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냈다는 건데요. 미주호증권 같은 경우에는 빌린 줄 알고 낸 주문, 즉 착오에 의한 것이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과징금 7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JP모건은 과징금 110만 원을 부과받았고요. 캐나다 퀘벡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BM 929주를 매도 주문해서 439주가 체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6,4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AUM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 8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HN 250주를 매도 주문해서 48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 외국계 증권사 외에 우리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있죠. 예,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문체이스 자산운용이 마찬가지로 21년 5월 소유하지 않은 선익 시스템 매도 주문을 체결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샘 자산운용 역시 2021년 4월에 소유하지 않은 한국 주강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서 1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공통적으로 뭐 펀드 차고, 날짜, 잔고 차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됐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나 국내 자산운용사 할 것 없이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건데요.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사라질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무엇보다 감시망을 피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적발되더라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과징금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인식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가 이제 공매도인데요. 그 무차익 공매도가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난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자행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이유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 범죄 욕구를 막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 문제점은 상환 기간 담보 비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담보 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상환 기간도 90일 정도로 정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만일에 적발이 된다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법이 무서워야 되겠지만 걸리면 그까짓 거 내고 말지 이런 인식부터 변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